교실 속 다문화 이야기. 내 다리는 초콜릿 다리야. 찾아가는 가정통신문 서비스. 고민을 안고 임마누엘 집으로 출발했다. 집을 알아두면 답답해하지 않고 가정통신문을 받을 수 있어서였다. 임마누엘이 자기 집은 페버집보다 가깝다는 말에 속아서 실내화를 끌고 한 30분 걸어갔다. 아직 임마누엘이 1학년이라 거리 개념과 시간 개념이 부족해 설명을 알아듣고 가는 게 힘들었다. 어쩌면 내 영어가 짧아서 스스로 답답했을 수도 있다. 임마누엘 집이 출퇴근길에 위치해 가정 방문 기간 외에도 필요할 때 자주자주 들렀다. 엄마가 임마누엘의 여동생 아기이다를 낳고 얼마 안 돼 학교에 오지 못하셨기 때문이었다. 한글 가정통신문은 당연히 이해 못하고 임마누엘도 한글을 전혀 몰라서 설명이 필요했다. 가정통신문을 가짜로 작성할 수는 없어서 맘먹고 가서 설명하고 사인을 받으려 했다. 그런데 임마누엘 집에 가서 깜짝 놀랐다. 임마누엘은 나이지리아 출신인데 대형 TV와 임마누엘이 늘 붙잡고 사는 아이패드가 있었다. 물론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이 녀석의 오동통 겸손한 외관에도 엄청나게 놀랐다. 놀란 것은 몇 개 더 있었다. 임마누엘 아버지는 다른 외국인 부모님들처럼 공장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학위를 받으러 공부하러 오셨단다. 그러니까 유학 온 것이다. 눈망울이 크고 까만 곱슬머리와 갈색 피부가 어찌나 윤기가 나던지 신비감이 들었다. 처음으로 본 나이지리아 여자 아기 임마누엘라는 너무 예뻤다. 눈망울이 크고 까만 곱슬머리와 갈색 피부가 어찌나 윤기가 나던지 신비감이 들었다. 완전 인형 같았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면서 신발장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천장까지 닿는 신발장에 임마누엘 엄마의 천연색 구두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나중에 페이스북을 통해 연결된 임마누엘 엄마, 아빠, 할머니도 굉장했다. 나이지리아에 사는 할머니댁도 화려했다. 이분들 여기서는 비록 작은 집에 살아도 거기서는 꽤 사시는구나. 외국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많이 깨지는 시간이었다. 내 머리로 인식하고 있었던 지식으로 그들에게 잘해주려고 했지만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기보다 나보다 못한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들의 동정으로 잘해줘야 한다는 일종의 책임감일 뿐이었다. 그날 다문화 학급의 교사의 역할이 뭔지 생각해 보았다. 그거 해줘. 뭔지 알지? 불쌍한 뭔지 가족과 삶을 도와준다가 아니라 잠시 살러 왔거나 이주한 다문화 이웃들에게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었다. 좀 불편한 곳을 파악해 가려운 곳만 긁어주면 되는 것이라 정의를 내렸다. 그러니까 그냥 이웃이고 학부모고 학생인 것이었다. 나는 그냥 교사다. 내게 보내주신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교사로서 역할만 하면 되는구나. 그거네. 다행히 학교에서는 사라진 나를 아무도 찾지 않았다. 금방 돌아올 줄 알고 출발했는데 1시간 30분이나 걸렸다. 후드티와 긴 치마에 실내화를 신고 제법 걸었다. 결국 1시간 30분 만에 가정통신문 3장을 들고 뿌듯함을 안고 학교로 들어왔다. 우유급식 신청서와 특기적성 신청서 정보공개 동의서다. 그날은 전체 통신문 중에 15가지 중에서 겨우 2건을 마무리해서 제출했다. 그래도 교무부장 시절에 공문 2건 처리한 것보다 엄청 뿌듯했다. 갑자기 풀린 날씨 탓인지 오랜만에 걸어서 그런지 가슴이 이상하게 콩콩 두근거렸다. 선생님은 반전 없는 신데렐라. 우리 교실은 3층 맨 끝에 있다. 복도 공간을 교실 안으로 들여 교실 1.5개 정도의 넓이였다. 지금은 그곳이 실내 운동 공간으로 바뀌었지만 복도 공간 쪽에 두꺼운 매트가 깔리고 학습 준비물 책꽂이로 공간을 분리해낸 괜찮은 놀이방이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공간이지만 교사인 내게는 관리해야 할 공간이 0.5배 늘었고 목소리 출력을 2배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가장 잔소리를 많이 하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그곳에 칸마다 다양한 놀이도구와 교구들을 넣어두었다. 학기 초에 도서실에서 다문화 신입생들에게 선물해 주신 민속 놀이 세트 주머니가 있었고, 수세기를 위해 준비한 공기 세트들, 바둑돌, 장기 세트, 학급비로 산 젠가와 할리갈리 보드게임, 텀블링 몽키 세트, 종이벽돌 블록, 그냥 아무 블록, 나무로 만든 블록, 이름 모를 블록들이 있었다. 아이들의 놀이 시간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있어 쉬는 시간을 철저하게 보장해줬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노느라 시간이 부족해 미처 교실을 정리하지 못한 채 다음 수업 시간을 맞이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전 세계 공통어인 놀이는 우리 반 아이들을 하나로 묶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하지만 놀이방은 쉬는 시간이 끝나면 민속놀이 세트에서 나온 고무줄과 제기, 공깃돌끼리 얽혀있고 쌓기놀이하다 둔 나무 블록들이 여기저기 섞여 있었다. 그리고 할리갈리는 가장 인기가 높은 보드게임이었는데 찢겨져서 날아다녔고, 바둑돌은 던져져서 깨져 있었다. 바둑돌은 자주 깨졌다. 페버가 그랬다. 임마누엘도 그랬다. 놀이방 바깥 테라조 바닥에 그냥 던졌다. 그리고 매트와 벽 사이 공간에 색연필과 찢어진 책, 할리갈리 쪼가리, 깨진 바둑돌들이 숨죽이면서 나를 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한 후에 업무하다가 그냥 넘어가고 싶었지만 걱정되어서 놀이방에 가보면 장난이 아니었다. 게다가 중간놀이 시간 30분 동안 운동장에서 실내화를 신고 놀다 데리고 온 모래들이 같이 숨어 있었다. 아이들에게 누구야? 누가 이렇게 했어? 소리를 질러도 다들 난 아니에요 라고 발뺌을 했다. 아이들은 늘 그렇다. 질문한 나는 아마추어 교사였다. 난 매일 그 공간을 치웠다. 특히 일주일에 한 번은 신데렐라처럼 바닥에 쭈그려 앉아 걸레질을 했다. 2년 동안 그 공간을 사용하면서 좋은 마음과 싫은 마음이 3대 7이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규칙을 설명해 주지도 않고 비치해 둔 놀이방의 보드게임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방법도 모른 채 가지고 놀아서 던지고 부수기에 좋은, 너무 좋은 도구들이었다. 쉬는 시간까지 선생 노릇 하기 싫어가지고 관찰자로 있었던 결과 놀이방은 정말 지저분한 장소가 되었다. 왜 던질까? 왜 잘 놀지 못할까? 생각하고 노는 것도 도와줘야 했나? 자책도 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수업 외의 시간까지 신경 쓰기에는 내 몸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업 시작할 때 잔소리하듯 가지고 놀면 다시 정리해야 돼! 라는 상투적인 말로만 지도를 반복하다가 포기했다. 결국은 방과 후에 나의 업무로 자리 잡아버렸다. 생각해보면 아이들에게 보드게임은 낯설은 놀이가 아니었을까? 낯선 나라의 이방인으로 들어온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대부분 스마트폰 게임이나 TV를 시청하거나 밖으로 돌아다니며 놀게 했을 것이다. 뭐 그게 별일이냐고 말할 수도 있고 대부분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놀이도 가르쳤어야 했다. 갑자기 주어진 자유를 던지기, 부수기, 깨부수기로 풀어내는 아이들의 에너지를 항암 치료 끝나고 온 지 1년도 안 된 내가 막아내기는 쉽지 않았다. 아무튼 보드게임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함께 놀아줬어야 했는데 땅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변명이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청소하기를 선택했다. 사실 그게 편했다. 아이들이 가고 나면 전자파가 넘쳐나는 컴퓨터로 일하기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게 나아. 애써 위로하면서 교실 한번 쓸고 놀이방 정리하고 매트 쓸고 걸레로 닦았다. 왠지 내 마음을 닦는 것 같아 막상 하고 나면 개운해지는 청소 시간이었다.